요즘 암호화폐 시장을 보면 뭔가 거대한 동물이 숨을 딱 죽이고 있는 것 같지 않으세요? 오늘 왜 다들 이렇게 조심스러워하는지 그 속사정을 한번 같이 들여다보겠습니다. 바로 이 질문이 지금 전 세계 트레이더랑 투자자들의 마음을 딱 보여주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혹시 왜 이렇게 안 움직이지? 하고 답답했던 적 없으신가요? 정말 모든 게 딱 멈춰버린 느낌이죠. 규모부터 한번 볼까요? 자, 무려 3조 6,800억 달러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웬만한 나라의 1년 GDP보다도 훨씬 큰 돈이에요. 그런데 이 엄청난 숫자 이면에는 지금 보이지 않는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지금 시장 분위기를 한마디로 하면 바로 관망입니다. 활기차게 돌아가는 파티가 아니에요. 뭐랄까, 다들 벽에 기대서서 누가 먼저 춤추러 나가나 눈치만 보고 있는 그런 어색한 모임 같달까요? 지금은 희망 회로를 돌리기보다는 다들 몸을 사리고 있는 거죠. 좋습니다. 그럼 시장 내부에서는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시장의 대장격인 비트코인을 가지고 한번 해부해보죠. 지금 비트코인을 양쪽에서 잡아당기는 두 가지 큰 힘이 있거든요. 지금 비트코인 가격, 이 정도면 안정적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이 숫자가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가 지금 보지 못하는 숫자, 그러니까 넘지 못하고 있는 어떤 선에 진짜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11만 3,100달러. 분석가들은 이걸 불안선이라고까지 부르더라고요. 왜냐? 이게 바로 최근에 들어온 투자자들의 평균 매수 단가, 그러니까 본전인 셈이거든요. 가격이 이 선을 못 넘고 있다는 건 그만큼 시장의 불안감이 크고 지난번 하락의 충격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입니다. 이게 바로 지금 벌어지는 줄다리기의 실체입니다. 보세요. 한쪽에서는 오랫동안 비트코인을 쥐고 있던 고인물들이 이쯤에서 한번 팔아볼까 하면서 수익을 실현하고 있고요. 다른 한쪽에선 미래 가격을 예측하는 파생상품 트레이더들이 이거 오르는 것보다는 떨어질 위험이 더 크겠는데? 하면서 방어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거예요. 비트코인 시장이 완전히 망가졌다.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잠시 숨을 고르면서 자, 이제 진짜 살 사람 들어와봐 하고 진짜 매수세가 붙기를 기다리는 그런 조정기간이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자, 이렇게 비트코인이 숨고르기를 하는 동안 바깥 세상은 아주 정신없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요즘 암호화폐는 더 이상 혼자 움직이는 시장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외부 변수들이 오히려 시장의 다음 방향을 결정할 수도 있어요. 시작은 지정학적 리스크입니다. 미국이 러시아의 거대 에너지 기업들을 제재하면서 이게 글로벌 시장 전체에 파장을 일으킨 거죠. 반응은 즉각적으로 나타났습니다. 공급에 차질이 생길 거라는 걱정 때문에 유가가 4% 넘게 뛰었고요. 불안감을 느낀 돈은 금 같은 전통적인 안전 자산으로 일단 피하고 보자는 식으로 몰려들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가 정말 궁금한 질문이 나옵니다. 이렇게 큰 손들이 불안해서 안전한 곳을 찾을 때 과연 암호화폐는 안전한 피난처일까요? 아니면 가장 먼저 팔아치워야 할 위험 자산일까요? 현재로서는요, 그 답이 딱 하나의 데이터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바로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 CPI죠. 이게 뭐냐면 물가가 얼마나 오르는지를 보여주는 건데 이 숫자에 따라서 중앙은행이 금리를 결정하고 그게 경제 전체의 흐름을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시장을 움직이는 세 번째 힘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건 아마 최근 몇 년 동안 암호화폐 시장에 생긴 가장 큰 변화일 텐데요. 바로 월스트리트, 즉 기관 투자자들이 본격적으로 이 판에 뛰어들었다는 사실입니다. 덕분에 이제 게임의 규칙 자체가 바뀌고 있어요. 예전처럼 단타로 치고 빠지는 투기꾼들의 놀이터가 아니라 이제는 얼마나 큰 자금을 운영하느냐, 즉 규모의 경제가 더 중요해졌다는 거죠. 한마디로 암호화폐가 점점 더 제도권 금융자산처럼 되어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규모가 어느 정도냐고요? 이 숫자 하나면 설명이 끝납니다. 1,500억 달러. 미국에서 거래되는 비트코인 ETF에만 이만큼의 돈이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200조 원이 넘는 정말 어마어마한 돈이죠? 그런데 재밌는 건 이 거대한 기관들도 지금은 몸을 사리고 있다는 거예요. 단 하루 만에 비트코인 ETF에서 1억 달러가 넘는 돈이 빠져나갔습니다. 이 큰 손들마저도 일단 지켜보자는 자세로 돌아선 거죠. 하지만 이걸 패닉셀, 즉 공포에 질려 다들 도망가는 거라고 보면 안 됩니다.
분석가들은 이걸 선택적 순환이라고 표현하는데요. 무슨 말이냐면 시장에 확실한 신호만 나오면 언제든지 다시 들어올 준비를 하고 있는, 그냥 잠시 대기하고 있는 자본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럼 이 모든 조각들을 한번 맞춰볼까요? 이렇게 복잡한 힘들이 얽히고 설킨 상황에서 우리는 시장의 다음 단계를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요, 미래를 정확히 맞추려고 하기보다는 체스 두듯이 다음 수를 생각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될 거야 라고 예측하는 대신 만약 이렇게 되면 이렇게 대응해야지 하는 식으로 어떤 시나리오에도 대비할 수 있도록 자리를 잡아두는 포지셔닝 전략이 필요하다는 거죠.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딱 3가지 숫자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엄청나지만 움직이지 않는 시장 전체 규모. 둘째, 투자자들의 심리적 저항선이 된 비트코인의 불안선. 그리고 마지막으로 큰 손들의 조심스러운 움직임을 보여주는 ETF 자금 흐름. 이 3가지가 지금의 대기 모드를 설명해 줍니다. 이 한마디가 지금 상황을 정말 기가 막히게 표현하는 것 같아요. 시장에 돈은 넘쳐나는데 그 돈을 어디에 써야 할지 아무도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다들 캄캄한 방 안에서 남이 먼저 불을 켜주기만 기다리고 있는 셈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보게 됩니다. 암호화폐가 점점 더 제도권으로 들어오면서 예전처럼 뜨겁고 변동성 넘치던 모습은 사라지고 이제는 이렇게 계속 글로벌 경제 눈치만 보는 게 새로운 뉴노멀이 되어버리는 걸까요? 어쩌면 이것이 암호화폐가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일지도 모르겠습니다.